안녕하세요. 정치훈입니다. 2019년 첫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 연말 마지막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Step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마빈 미nsky의 1961년 논문을 두 번에 나눠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강의는 했고요. 두 번째 강의고 원래는 좀 더 느릴 수도 있었는데 이 논문이 꽤 길고 커버하는 영역이 넓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좀 심볼릭한 부분이기도 하고 수학도 많이 들어가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안 쓰이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건 조금 피하고 최근에 지금 우리 AI 분야, 머신러닝 분야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하고 연결이 좀 지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지난 강의 때 같은 경우에도 강화학습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 그리고 그 강화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하고 연결된 이야기를 벌써 한 5, 6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강학습의 지금 현재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 논문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Step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 강화학습 중에서도 이제 Secondary Reinforcement and Expectation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환경하고 Reinforcement 머신이 있고 트레이너가 이 U라고 하는 머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메타러닝하고 관계되는 개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그림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놀라운 프로토타입에 해당하는 모델을 제시한 거 말고도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어사이먼트, 어떤 것이 학습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가, 어떤 것 때문에 이 학습이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에 대한 문제란 뜻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제 단순한 문제는 쉽죠. 이 화면상에 이렇게 뭐 벅터케이 같은 경우에 있으면 스코어가 올라가게 되면 스코어만 가지고서 리워드를 주면 되니까 그 스코어 잘 되게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계속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학습하는 그 방법을 복잡한 문제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복잡한 전략을 써가지고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에 들어간 절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이 중에서 어떤 녀석이 이 결과에 진짜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문제가 정말 복잡한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하면은 결국에는 하이라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중간중간에 만들어진 작은 골들이 있을 텐데 그 작은 골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강화할 수 있도록 잘 뭐 순서를 만들든지 잘 정렬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시퀀스를 쭉 나눠서 이게 그럼 이렇게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모델을 쭉 만든 다음에 그 모델에 대해서 트레이닝에 대한 그레이드를 매겨가지고 일종의 뭐 순서라든지 성적 같은 걸 매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학습을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 일반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는 쪽에서 하고 있는 모델 프리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죠. 민스키 교수는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제시를 했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들 대신에 모델이 여러 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 모델을 이용한 방식을 써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믿고 있는데 여튼 모델을 이용한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낸 분이 나오죠. 이제 위르겐 슈미드 후보가 1990년에 Making the World Differentiable이라고 하는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elf-Supervised Fully RN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화학습을 이용을 해가지고 환경과의 연관시키는 어떤 모델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해서 데이비드 하간에는 논문으로 나오게 되고,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강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시를 했던 거는 컨트롤 네트워크와 모델 네트워크를 구별을 했고요. 예, 모델 네트워크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크레딧을, 이제 어사이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는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시키는,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저의 월드 모델 강의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더 잘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Step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같은 경우에도 우리 AI의 그 발전 단계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단순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굉장히 쉽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또는 여러 개의 문제를 풀어내는 게 목적이므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어디에서 크레딧을 줘야 되는가, 성공하고 실패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슈 제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도 월드 모델하고 관계된 얘기인데요. 이 논문에서 모델스 오브 원셀프, 자기 자신에 대한 모델을 아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래서 셀프에 대한 것을 알아야 결국에는 보다 더 정교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 크리처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만든 어떤 창조물이잖아요. 그게 이제 AI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 AI라고 하는 것 자체 안에 서브머신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서브머신의 역할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조한 어떤 그 창조물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때 이제 실험을 하고 나서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서 뭐 답을 한다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띵킹 머신이 되려고 하려면은 결국에는 실험 자체를 수행하지 않고 가설에 의한 어떤 실험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 크리처 안에 이걸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서브 머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서브 머신이라고 하는 이 크리처 안에 있는 서브 머신의 그 아웃풋이 결국에는 답, 인코딩 되는 형태로 나오게 될 텐데, 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서브 머신한테 입력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인코딩한 형태로 줘야 되겠죠. 물론 프로그램 형태로 주거나, 이게 이제 퀘스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터널 서브머신, 내부에 있는 서브머신은 결국에는 어떤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냐 하면은 환경하고 비슷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터널 엔바이먼트죠. 왜냐하면 이 크리처가 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모델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이게 안에 어떤 모델, 인터널 모델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처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죠. 이 인공지능의 액션은 결국에는 환경에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내부 환경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죠. 이런 그 인터널한 모델, 내부의 모델이 모델의 그 월드를 또 인터널하게 어떻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걸 모델로 그려내고 있으니까요. 이 모델에는 결국에는 이 크리처가 하나의 액터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표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전체를 포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제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그 인공지능으로 가는 단계라는 논문에서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크리처에게 질문을 던지는,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지는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 AI가 이런 판단을 했는데 왜 이런 판단을 했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에는 전부 다 인터널 모델이 있어야만 낼 수 있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내재적인 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내부에 대한 조사.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면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답을 내지 못하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이 시킨 것만 딱 하는 것밖에 못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또 두 가지 그 듀얼 캐릭터라고 하는 셀프 모델에 대해서는 듀얼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물리적이고도 기계적인 환경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런 그 인터널 모델을 가진 것들이 서로 여러 개가 있다고 치면 사회적이고 심리학적인 패턴을 가질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딱 보면 느낌이 오시죠? 이게 바디고 이게 우리 뇌, 그 몸과 마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두 가지의 형태로 셀프 모델을 가지게 될 거고, 만약에 우리가 로봇 같은 걸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셀프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지만 진짜 의미가 있는 어떤 AI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좀 더 나아간 AI를 만들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이 논문에서 던지게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이 뒤에 61년에 이 논문이 난 이후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야기가 좀 많이 됐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이 라이트 포레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시스템 다이너믹스라고 하는 학문을 만든 분이에요. 1970년에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세계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뇌 머릿속에 있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모델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뇌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모든 세상을 전부 다 아는 사람은 없죠. 예, 그리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정해진 일부의 컨셉, 개념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이들 사이에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표상하는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든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 모델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1971년에 제이 라이트 포레스트가 남겼고요. 1980년대 들어가면은 멘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멘탈 모델이란 말 자체는 사실은 크레이크가 1943년에 설명의 네이처라고 하는 그래서 먼저 언급을 했던 건데, 존 레어드라고 좀 미시간 대학교 교수고요. 소아라고 해서 그 인지 아키텍처를 이용한 그 모듈을 만드신 분이고, 실제 로봇 ROS에도 적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멘탈 모델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오브젝트들의 내부적인 모델 간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어떤 인지 구조에 대한 역할,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의 프로세스를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에 기반한 그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고 실제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지금 현재 딥러닝이 좀 발전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 데이비트하고 위르겐 슈미드후버가 작년에 발표했던 월드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강의가 월드 모델을 또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고, 제가 강의 시리즈 4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꼭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월드 모델에 들어가셔가지고 공부를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MVC 모델이라 그러는데요. 시각으로 들어오는 외부 환경의 옵저베이션이 결국에는 우리 뇌에 그 추상화 과정, 그거를 이제 VA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델인데 MDN RNN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그려내고, 그거를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집어넣어서 컨트롤러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외부 환경이 변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에이전트거든요. 이 전체적인 여기 전체 요렇게가 다 에이전트입니다. 요 에이전트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 환경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AI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월드 모델의 그림인데, 이런 월드 모델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AI를 만들어 갈 때 아마도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일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첫 번째 강의라서 지난 연말도 마찬가지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은 좀 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인터프리터빌리티 강의를 좀 다시 복귀를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에 대한 강의를 좀 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